자, 칼럼. 자, 24번. 최영곤 씨다, 그죠? 여기 이제 전북대에 이제, 평생교육에 강의하시고 이러네요. 자,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빌라왕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 빌라왕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전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건축주, 중개, 브로커까지 가시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계획적으로 중간에 명의를 바지 사장으로 넘기고 다량의 빌라 소유자인 빌라왕은 고액의 세금 체납을 발생했다. 결국 빌라왕 소유의 빌라에 대해서 경공매 진행대로 세입자는 세금보다 우선을 밀린다. 자, 이야기는요 좀 더 할 건데 일단은 내가 아무리 전입 확정을 잘 해놔도 이 국세는 법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은행 가면랍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대출에다 보면 분명히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오랍니다. 그래야 딱 보고 체납이 없어야 대출 나가지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중개소도 그래야 돼요. 자, 누가 뭐 임대 놨겠다, 그죠?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파는 게 찍어 이제 뭐 받아 끄무되어 있는 거 상관없는데 일단은 국세 완납 증명서 임대 난 사람은 건물주한테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은행처럼 그걸 하겠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딱 내고 임대 의뢰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세무서 압류가 상시범 넣거든요. 어떤 거는 뭐 몇 개월이지만 어떤 거는 몇 년 넣습니다. 등기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늦어요. 늦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을 바꿨죠. 계약이 딱 되면은 제가 입주할 때까지는 갈 때까지는 전세계약 들고 세무서 가서 체납자의 현재 소유자의 체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 그리 또 법을 개정해 주는데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의 체납을 모르면은 내가 계약하잖아. 지금 빌라 사기 어떻게 되나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A한테 계약했는데 잔금 치고 내일 본 게는 B가 또 소유자 되어 있어요. 왜 소유자 되느냐? 그럼 B가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은 자, A도 부가세가 여기 체납이 있고 B도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A하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르고 뒷날 보니까 B가 또 계약이 되어 있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B에 또 체납도 부가세가 미리 딱 하면 그것도 또 같이 들어온다고. 같이. 그러면은 A도 체납도 그것도 문제지만은 B 체납까지도 내가 덮어 쓴다고. 임차인이. 아시겠어요? 덮어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서 법은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A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너가 조사를 해라. 해보고 없다 하면은 만약에 B가 내가 잔금을 치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B가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B가 부가세가 뭐 다른 게 있더라. 그래도 그거는 못 가져가도록 세입자 가져가도록 그리고 법을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할 때 임대인의 체납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됩니다. 그럼 B의 체납은 내가 이전 했는데 전세들하고 잔금을 치르는데 뒷날 소금 받겠다. B한테 소금 받겠다. B도 뭐 부가세가 뭐 2억 3억 미링이 있거든요. 날짜 빠른 것도 있을 거고 늦은 것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B가 내한테 침범을 했는데 지금 개정된 거는 4월 1일부로 개정된 거는 B는 침범 못한다. A만 잘 따지면 된다. 이런다. 변경된 소유자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고 HUG이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하면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막 일단 그런 것 같아요. HUG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빌라 이런 거죠. 1억 5천짜리인데 짜고 새 빌라다 뭐 2억 5천 만들어비거든요. 그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1억 5천 팔면 되는데 대출을 1억 5천 받기 위해서는 2억 5천 계약서를 만들어봅니다. 분양 계약서를. 그 어쩌면 많이 업된 거죠. 업돼갖고 만드는 건 이제 은행 그거를 보고 이제 적당하게 막 전세를 뭐 1억 5천이고 1억 8천이고 내주는 거예요. 완전 개미들 하면 그뭐 반타작이죠. 2억 5천이 아니라 뭐 1억 5천에 뭐 반타니까 7, 8천 되니까 세입자는 완전 낙동화 되는 거죠. 참 이게 문제다 그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행히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건전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다.
뭐 그거는 조금 자 오늘 내가 전입 확정했어요. 이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쁜 놈은 은행에서 올때 대출을 받는다고. 그럼 은행 대출은 공합시고 나는 24시고 은행이 받아요. 그러면 내 전세 중고는 완전 오래 할 테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뒷날까지 설정을 못하도록 특약에도 아예 뭐 계약서에 그 특약 이어놔서 볼게네. 인쇄 문구로 그래 합니다. 하여튼 집주인을 잘 만나야 돼. 임대인이 특히 조심해야 될 법인입니다. 법인 임대인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빌라에 임대인 누구나 하기에는 법이다 그러면 일단은 피하는 게 좋아요. 법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빌랑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어렵거나 뭐 이런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또 빌라왕 사기꾼 1000명 빌라왕인데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또. 이 상속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절차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막 1년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어렵게 한다. 하여튼, 임차하는 사람은 은행처럼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할 수는 없지만 세무서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지가 가서 계약서만 들고 와서 세무서 가서 자 우리 여기 임대 나간 사람 뭐 체납증 있는가 그럼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세무서는 알려주고 저가 또 통지해주고 임대인한테 통지해주고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꿨어요. 일단은 본인 거를 조심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박철호. 박철호 이분도 뭐 강의를 잘 하시죠. 해갖고 지금 보기에는 명지대학교 대학원의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좀 밟고 있네요. 이제 곧 좀 있어도 박사학위 나오겠네요. 젊은 분인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조세 열람권. 방금 했죠. 전세 계약서에 있으면은 집주인 동의 없어도 조세를 체납된 걸 알 수 있다. 세무서 가서. 그 다음에 당해세 배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뭐 다른 건 읽어볼 거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작년 9월달에 보도자료였어요. 보도자료에 쭉 보면은 요 표가 3개 있거든요. 3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갖다 넣었어요. 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보도자료에 어떤 게 있나 하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3개. 이 친구 연한 거는 이제 요 강사는 뭐 하나만 조그맣게 연한데 그건 빼고 제가 더 상세한 거를 3개를 넣었습니다. 자, 임차 단계입니다. 임차 단계. 동그라미 2번 있죠. 임차 단계. 임차 단계. 이래가지고 저 밑에 표를 보면은 2번, 3번이 있고 당해서 했네요. 자, 2번 봅니다. 자, 2번이 이런 거예요. 표를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 그게 나는 종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죠? 집주인이 바뀌다 아니죠. 바뀐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정했다. 자,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임대인이 바뀌어버려요. 주로 이런 겁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계약했어요. 이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내가 전세를 2억을 줬습니다. 이게 예로 5천 보자. 5천. 자, 이런 경우에 2억을 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이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데 요거는 여자로 바뀌었어. 집주인이. 여자의 바뀐 국세가 있더라. 예로 부가세든 뭐든 있더라.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계약할 때 미납국세 요것만 내보다 빠르면은 먼저까지 하는 것이 이 여자까지 미납국세가 내한테 침범을 못한다. 이런다. 이게 만약에 옛날 집주인보다 법정기 더 빠른 게 있어도 가져갈 수 있느냐? 안 되고, 이해갑니까? 5천만 있는 사람은 내가 지방세 확인서를 못했어. 국세 확인서를. 국세 납세 완납증명서 은행처럼 못 받아갖고 5천원을 했는데, 2천을 줬는데, 근데 여자는 5천이 아니라 뭐 한 3억 정도 미납된 게 있습니다. 법정기 빠른 것도 넣고 있고 막 있어요. 빠른 거에 특히. 그러면은, 옛날에 주인이 5천이면 5천만 원만 나는 막 손해가면 되지. 바뀐 여자의 3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전세 들어갈 때
현재 임대인서라는 거, 그 친구의 체납을 잘 챙길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새로 바뀐 거는 이제 법을 조금 개정해갖고, 야, 전입 확정 다 해놨는데 네가 뭐 늦게 집을 사가지고 그 막 국세가 빠른 게 있다 해갖고 셀이 막 배당받아, 배부받아 하는 그거는 안 맞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경매 또는 공매 단계에서 주택 임차 보증금의 당해세 우선 원칙을 해주겠다. 당해세. 당해세가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금액이 작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뭐 해봤자 지금 이거는 별로입니다. 자, 일단 보기는 봅니다. 예전에는 저당이 있고 임차 보증금에서도 법정기일이 하여튼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앞서든 뒤서든 무조건 먼저 가져갔어요. 먼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을 바꾼 것이 당해세 니는 좀 참아라. 하여튼 늦은 당해세도 저당보다 임차보다 빨랐지만은 개선하는 것은 너 당해세 너는 무조건 임차인을 먼저 주고 여분이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늦든 빠르든 막 그건 안 따지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건데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러고 종합부동산세 해봤자 금액 큰 거는 잘 없어요. 좀 큰 것만 있지 잔잔한 1억, 2억, 3억짜리 빌라에 종합부동산세 그가 12억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뭐 크게 무엇을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별로 혜택이 보는 게 없어. 오히려 제일 좋은 거는 위에 요 3번, 2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다시요. 무슨 말은 5천만 내보다 빨라. 내 2억보다도. 근데 그렇게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보니까 뒷날 여자한테 소유권을 받겠어요. 여자가 또 막 내보다 전입 확정보다 빠른 또 법정기일이 여기 있고 늦은 게 여기 있고 막 한 4억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그것도 같이 실 묻어서 먼저 뛰갔거든요. 뛰갔는데 지금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가져가라. 그러고 너가 들어온 거는 일단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먼저 주라. 이렇게 바뀐 거니까 오히려 2번이 더 우리 큰 실무에서는 중자다 이렇게 봅니다. 당해시 우선 원칙 이거는 별로 뭐 내가 볼 때는 말만 이렇지 이거는 금액이 1, 200만 원 밖에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